서브 이슈입니다. 취미로 일을 하면 가난한 이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못 벌까 원망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힘들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그냥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하는 것보다 검찰 출신, 부장검사 출신 또는 이제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형사 사건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사 사건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구속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재벌 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로 돈을 얼마나 지불할지가 나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로펌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사장의 구속 여부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의사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사는 중세 시절 이후부터 인기가 쭉 있어왔던 직업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선을 거쳐 후진국을 지나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인으로 천대당했고요. 후진국 시절에는 수출하는 직군보다 덜 벌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기가 올라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예전서부터 직업으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즉 의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사보다 더 필수적인 일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다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대 중에서도 안과 의사 연봉이 제일 셉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참아도 눈 아픈 것은 못 참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행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필수적인 일이 인기가 있긴 하죠.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떤 주식이 버틸까라는 것이죠. 경기 방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회사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경기 침체가 오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필수 소비를 빼고는 모두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줄일까요? 불필요한 것을 먼저 줄입니다. 경제 공황이 와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문화, 게임, 여행과 같은 소비입니다. 직업에 있어서 경기에 민감한 것이 바로 문화에 관련된 일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흥청망청 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허리띠 졸라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행사 MC를 다니던 인기 MC가 일이 없어지자 배달 라이더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행사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것은 그래서 배달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필수적인 일인가 아닌가입니다. 생명에 관한 급박한 일인가, 구속될 정도로 급박한 일인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일인가에 따라서 내 수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산업혁명 이후 녹음기가 나오고 소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제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복제가 되지 않아 공연문화, 즉 대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당놀이라든가 오페라 등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제가 일반화되고 나서 탑만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탑으로 갈수록 훨씬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동네 청년의 노래보다는 인기 팝 가수의 음반을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이 더 싸고 좋기 때문입니다. 노래 잘하는 동네 청년은 망했지만 일반 시민은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초일류 재주가 없다면 망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다.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꿈을 존중한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겠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 부모인데 아이의 꿈을 존중한다니 한마디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꿈을 만들어주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플랜으로 가야 할지 마스터 플랜을 짜고 세세하게 세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아이의 스케줄을 챙기고 때로는 혹독한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꿈을 존중한다고 하면 아이가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는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짜기 싫고 트레이닝도 싫고 그냥 학원이나 돌리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될 것을 괜히 꿈을 만들어 줬다가 귀찮은 일만 생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방치하면 아이의 꿈을 옆에 공부 못하는 친구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같이 댄스로 성공하자, 방송국에 취직하자, 유튜버가 되자 등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80점만 넘어도 A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가면 아주 극히 일부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A, 즉 1등급은 4%만이 1등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등급도 11%가 2등급입니다. 이게 내신 9등급 표인데요.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입니다. 중학교 때 20%가 A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80점이 넘으면 20%죠. 예. 그러니까 3등급 겨우 턱걸이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에서 20%가 20%나 A를 만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중학교에서 성적이 모두 A라면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가서야 즉 1학년 중간고사를 제대로 보고 나서야 제대로 된 9등급 점수를 보고 현실에 기겁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처참한 자신의 전국 순위를 알아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순위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고등학교 애들은 머리가 좋고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수능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꿈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공부 못하는 옆에 친구가 내 아이의 꿈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 아이들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뒤집기가 불가능해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마치 복음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과 즐거운 일을 떠올리고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이 해왔던 말을 뒤집기 힘듭니다. 아이의 꿈을 존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꿈은 공부 못하는 친구가 만들어준 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를 빼놓고선 대부분 성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그 정도의 끼가 있고 외모가 된다면 이미 YG, SM, JYP, 하이브 등의 연습생으로 10대 초반서부터 아주 죽어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평범하고 끼도 없지 않습니까? 취미로 음악과 미술을 좋아할 뿐입니다. 확률적으로 공부로 대학을 가는 것이 예술이나 운동으로 성공할 확률보다 높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엔트리는 22명입니다. 그에 비해 의치한 약수, SK 정원은 매년 10,000명대가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서울 대학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정원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의 최우선 조건은 실업 상태를 면하는 것입니다. 실업 상태를 면하려면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행복의 첫째 조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행복을 갖추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갖는다는 것은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존중, 두 번째가 관계, 세 번째가 배움과 성장, 네 번째가 유능, 5번째가 자유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자신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으로서 존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존중을 받지 못하니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가, 투자자 등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인데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친인척,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세 번째는 배움과 성장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배움과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각하면 과감히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보는 것이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능인데요.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가 행복감을 불러옵니다. 일을 잘하면 주변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인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남들의 존중을 해줘도 하루 종일 그 일에 목을 매고 있다면 불행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매일 일을 하고 있다면 일에 치여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자기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은 그만두고 잠시 딴 일을 합니다. 배낭여행을 가보면 외국인 중에 간호사, 트럭 운전사, 요리사 등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들 같은 경우는 한참을 해외에서 놀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인이라도 365일 일만 하면 자유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결론입니다. 돈은 생존에 절박할수록 더 많이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모두 포기하고요. 심지어 주변의 멸시까지 견디고 배고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인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